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읽어볼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입니다. 두꺼운 책이라 처음엔 손이 잘 안 갈 수 있지만 이 책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이 책을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작가에 대해 먼저 소개해 보겠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195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작품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그는 방과후라는 작품으로 데뷔한 이후 다니던 자동차 회사에 차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작품 생활에 뛰어들지만 막상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이 약 13년으로 굉장히 길었고 이 기간 동안 아내와 이혼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여유 없는 시절 때문일까 그의 작품들은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여 내놓기보다는 다작 형식을 취해 작품성의 편차가 크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는 추리소설 장르 위주로 집필했습니다. 이 장르 중에서도 그의 작품들은 본격 추리소설 장르에서 시작하였고 점차 사회파 추리소설로 넘어갔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들이 가진 특징으로는 사회파 추리소설임에도 인물들과의 관계와 드라마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들은 읽기 쉽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추리소설을 잘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부담없이 이 작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장편소설로 잡지에 연재된 작품입니다. 소설 야성시대에서 2011년 4월호부터 2011년 12월호까지 연재되었고 한국에 번역되어 들어온 것은 2012년 12월 19일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쓴 히가시노 게이고는 다작을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으나 이 작품을 내놓으면서 한국에서 수년간 베스트셀러를 유지하였습니다. 분량이 많지만 섬세한 인간관계와 여러 이야기들에 빠지면 시간 가는 것을 느낄 틈도 없이 책에 빠져들게 됩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3인조 좀도둑 쇼타, 아스야, 고헤이가 별장을 털고 차를 훔쳐 도망가던 중에 차가 고장나서 폐가인 나미야 잡화점에 머무르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폐가가 된 가게였기에 먼지 쌓인 잡동사니들 그리고 고요한 가게의 분위기가 묘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곤한 주인공들이 누울 자리를 찾기 위해서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턴 소설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상품 진열대를 비추면서 가게 안을 한 바퀴 살펴보았다. 비닐 시트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통 모양으로 말린 창호지가 눈에 띄었다. 그걸 펼치면 그럭저럭 잠자리로 써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손을 내밀려던 때였다. 등 뒤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흠칫해서 돌아보았다. 뭔가 하얀 것이 셔터 바로 앞에 종이 상자 속으로 툭 떨어지는 게 보였다. 손전등으로 종이 상자 안을 비춰보았다. 아무래도 편지 같았다. 한순간 온몸에 피가 수렁거렸다. 누군가 방금 셔터의 우편함에 넣고 간 것이다. 이 시간에 이런 폐가에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해줄 리는 없다. 그렇다면 이 집에 자신들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누군가가 뭔가를 알려주려고 다녀갔다는 얘기가 된다. 아스야는 심호흡을 하고 우편함 투입구 뚜껑을 살그머니 열어 바깥 상황을 살펴보았다. 혹시 경찰차가 둘러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걱정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바깥은 깜깜할 뿐이었다. 인기척도 없었다. 조금은 마음이 놓여서 편지를 집어들었다. 앞면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뒤집어 보니 동그스름한 글씨체로 달토끼라고 쓰여 있었다. 그 편지를 들고 안방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에게 보여줬더니 둘 다 으스스하다는 표정이었다. 무슨 편지래? 전부터 거기 있었던 거 아니야? 쇼타가 말했다. 아니야. 누군가 방금 집어넣고 갔어. 우편함에서 떨어지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틀림없어. 게다가 이 봉투 좀 봐. 새 것이잖아. 전부터 거기 있었던 봉투라면 이보다 훨씬 더 때를 탔겠지. 고헤이가 큼직한 몸을 장뜩 웅크렸다. 경찰인가?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경찰이라면 이런 흐리터분한 짓은 안 해. 그건 그래. 쇼타가 중얼거렸다. 경찰이 달토끼라는 달달한 이름을 쓸 일도 없고. 그럼 대체 누구냐고. 고헤이가 불안한 듯 까만 눈동자를 굴렸다. 아스야는 봉투를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손에 느껴지는 감촉으로는 제법 두툼했다. 편지라고 한다면 꽤 긴 편지다. 이걸 우편함에 넣은 사람은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는 것인가? 아니, 아니야. 아스야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우리한테 펴낸 편지가 아니야. 왜냐고 묻듯이 두 사람이 동시에 아스야를 올려다보았다. 생각해봐. 우리가 이 집에 들어오고 얼마나 됐냐? 짤막한 메모라면 모르지만 이 정도로 두툼한 편지를 쓰려면 적어도 30분 이상은 걸릴 거라고. 응, 맞는 말이야. 쇼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이게 꼭 편지라고는 할 순 없잖아. 하긴 그렇지. 아스야는 다시 편지 봉투에 시선을 떨구었다. 날개에 풀칠을 해서 단단히 봉한 편지였다. 마음을 정하고 그 부분을 손끝으로 잡았다. 야, 뭐 하려고? 쇼타가 물었다. 뜯어봐야지. 이 편지를 뜯어보는 게 가장 얘기가 빨라. 그래도 우리한테 본 편지가 아니잖아. 고헤이가 말했다. 남의 편지를 마음대로 뜯어보는 건 안 좋은 일이야. 어쩔 수 없잖아. 받는 사람 이름도 없고. 아스야는 봉투를 뜯었다. 장갑에 낀 채 손가락을 넣어 편지지를 빼냈다. 펼쳐보니 파란 잉크로 쓴 글씨가 빼곡히 이어졌다. 첫 문장은 처음으로 상담 편지를 드립니다 라는 것이었다. 뭐야 이게? 아스야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고헤이와 쇼타가 옆에서 고개를 들이밀고 넘어다 보았다. 그것은 실로 기묘한 편지였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땠나요? 편지의 내용이 궁금해지죠? 이 소설은 이 편지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차름쳐 달아나던 이 도둑 3인조가 별 생각 없이 들어왔던 버려진 잡화점에서 편지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주인공과 사연자들이 소통하고 상담하는 것입니다. 우편 배달부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편지는 어떻게 이들에게 전달된 것일까요? 달토끼의 정체는 무엇이며 이후로 등장하는 사연자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이 도둑 3인방의 상담이 이후 어떻게 이 소설의 전개를 뒤바꿀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궁금증은 이 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을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곳에서 편지를 통해 여러 이야기들을 읽고 심취하고 주인공들에게 감정을 이입해보세요.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닐 거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미야 잡화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